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칩셋 미디어고요. 코드로는 094360입니다. 현재 12월 29일 4시 9분을 지나고 있고요. 네, 화요일이죠. 네,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수요일에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 일단 수요일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꼬리가 너무 길게 달렸습니다. 정말. 네, 꼬리가 너무 길게 달려서 근데 제가 이제 영상 올려드리고 나서 뭐 매수하신다는 분들도 댓글에서 본 적이 있는데 매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상당히 좀 이틀 정도 좀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하지만 좀 약간 장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근데 거래량만 보면 단기적으로도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거래량이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쭉 빼버렸죠 거래량을. 네. 그러면서 아마 최근에 와 이거 조금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일단 기업 자체는 저는 상당히 좋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도 이제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반도체 설계 자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프로세서랑 이제 비디오 그리고 오디오 뭐 그래픽 뭐 메모리 인터페이스 이와 같은 이제 반도체에 내장되는 다양한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설계 팹리스 전문 업체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 처리를 담당하는 이제 비디오 IP 같은 경우 영상을 녹화하거나 재생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바일 기기나 아니면 영상가전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적용 분야가 좀 광범위한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현재 주요 고객사들은 주로 이제 팹리스 업체들이고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글로벌 자율주행 반도체 관련 글로벌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게 이제 네덜란드의 NXP사인데 그 회사랑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XP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명한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죠. 네,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좀 걱정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근데 당연히 이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음, 올해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한 48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3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25% 늘어난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한 30% 정도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이 와중에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반도체 기업이기도 한데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성장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런 매출 그렇게 막 많은 큰 매출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차차 작년보다 좋아지고 있고 올해는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더 좋았고 약간 이런 우상향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이렇게 잘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탑10 반도체 업체를 이제 새로운 고객사로 확보를 했었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낮은 해상도의 영상을 고해상도의 영상을 확대해주는 슈퍼 레볼루션 IP의 첫 매출에도 이제 성공을 한 부분이 있고요. 현재 뭐 엔비디아 그 뭐더라 그 NXP사도 NXP사인데 DJI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중국의 드론 회사가 있는데 그 DJI의 자회사인 아토신을 또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뿐만 아니라 드론 회사도 다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동차 실질적으로 정말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드론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술 이번 4차 혁명 같은 경우에는 뭐 인공지능, AI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자율주행도 뭐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술들이 필요한 기술이 필요한 그런 기업들이랑 잘 일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런 상승 바탕에는 애플카에 근데 주목을 받았던 게 결국 LG전자였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쭉 떨어졌었죠. 실질적으로 수혜주는 LG전자다라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칩셋 미디어는 좀 삼성 쪽이랑도 가까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러지 않았을까? 좀 빠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우려감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애플카든 아니면 테슬라든 결국에 자율주행을 하게 될 거고요. 결국에 이렇게 뭐 반도체가 지금 뭐 내년에는 반도체가 엄청 좋을 거다. 원래 근데 반도체는 원래 올해부터 좋았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반도체 주식들이 죽고, 그다음에 바이오 주식들이 살았죠, 올해는. 예. 물론 내년에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반도체가 무조건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필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공룡 회사들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그런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가 이제 건립이 많이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이 됐을 때 우리는 자율주행이 되는 차에서 뭔가를 하고 있겠죠. 근데 스마트폰을 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율주행 차 안에 이제 컴퓨터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영상이나 뭐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다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전을 안 하잖아요. 이제 자율주행이 된다고 하면은 운전을 안 하게 될 거고, 이제 사람들은 지루하잖아요. 운전을 안 하게 되면요. 운전한다는 건 상당히 큰 스트레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덜어내주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까? 그러면은 영상을 많이 보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월트 디즈니나 이런 기업들도, 넷플릭스나 이런 기업들도 좀 약간 프리미엄을 좀 받는 이유가, 시장에서 나중에 만약에 자율주행이 됐을 때 그런 컨텐츠 기업들이 또 눈여겨볼 만한, 근데 그 전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영상 쪽과 지금 영상 처리를 담당하는 비디오 쪽을 많이 메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메리트는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차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기업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예. 차트 관점에서는 보게 되면은 조금 최근 이틀 정도 음봉이 상당히 강했죠. 근데 오늘 또 그런 흐름에 있어서 살려주는 양봉이 나와준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어쨌든 그날 수요일 날 종가 캔들 자체가 좀 예매하게 마감이 됐었어요. 네. 살짝 한 50원 차이로 약간 이 박스권을 조금 돌파했다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고, 근데 바로 깨버렸죠. 예. 조금 더 확실하게 조금 캔들 자체가 마감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러지 않았고 조금 조정을 다시 주는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추세가 막 깨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세가 깨졌다라고 말하기에도 무리가 있고,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주봉 정도를 내가 조금 길게 보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지켜주려고 했던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구간들은 좀 지켜주려고 했던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가량 지켜주려고 했던 구간들이 있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장기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갈지, 아니면은 뭐 횡보하다가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흐름 자체는 여기 이런 구간에서 놀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네. 핵심은. 네. 지금은 현재는 이 정도의 돌파 나왔고, 그러니까 약간 제가 삼천당제약도 리뷰를 하고 있는데, 삼천당제약을 제가 뭐 특별히 추천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가격대, 여기서 이제 제가 리뷰를 계속해서 했었거든요. 이 가격대. 네. 근데 보면은 그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약간 이런 박스권적인 부분들을 돌파가 나온 시점부터 주목을 한 거거든요. 저는. 네, 박스권적인 부분들. 그리고 나서 지지를 한 몇 주 동안, 거의 1, 2개월 동안, 언제부터였죠?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니까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횡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 칩셋 미디어도 비슷한 관점입니다. 이제. 네, 칩셋 미디어도 그런 거랑 이제 별반 다를 게 없는 차트다. 네. 핵심 레벨이라고 하면은
좀 이런 구간들은 핵심 레벨로서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예. 어떤 사람은 여기를 주봉상 그래도 쌍바닥이 나온 거 아닌가. 그리고 상승, 되돌림을 주고 뭐 조금 더 지리하게 갈 수 있어도 지지받으면 더 간다라는 관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단타가 아니라고 하면은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 결과를 기다려 볼 만한 위치도 맞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추세적인 부분들도 하락 추세라고 판단해 볼 만한 이유가 없고요. 네, 전혀 없죠. 하락 추세라고 판단해 볼 만한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네, 이런 추세적인 부분에서도 돌파가 나온 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은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2월 24일, 12월 23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3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파라텍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12,3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2,700원, 손절가 11,5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